나? 벌써 색감이 저렇게 물이 들었네? 어머나! 대추나무 보세요. 이제 뭐 헐벗으려고 하고 옆에 목련은 아직까지 좀 단풍도 아직까지 그렇지만 저쪽에 저기 감나무 좀 보세요. 아, 감이 익어가고 있어요. 그러게 대추나무가 제일 먼저 떨어지나 보다. 음. 제 거리대 다육들 보여드리는데요. 아침에 이슬이 살짝 내려앉아가지고 너무 예쁜데 이 와중에 어머 어머 블루리아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응? 블루리야, 너 이렇게 많이 컸니? 어우, 웬일이야. 물빵빵. 여기서 살짝 못 자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놨었는데, 블루리야, 입장 뒷면 보세요. 살짝 라인 있죠? 샴록의 교배정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딱 들죠? 자꾸 이렇게 추측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자꾸 해봐. 재밌잖아. 우리가 애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고 아이를 보면 얘는 입이 엄마를 닮았네. 어머 얘는 이마는 아빠를 닮았어. 어머 얘 하는 행동 좀 봐라. 진짜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육이도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옆집 아이 아는 집 애. 내 조카들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야 너는 이런 점을 닮았구나 이런 게 비슷하구나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자, 요 녀석을 보시면서 불안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이 괜찮아. 이 생잎을 어거지로 띄면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지금 문제가 있는 잎들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탄저병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얘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서서히 잎이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잎들만 남아가지고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요거 섣불리 요걸 떼내다가 목대에 상처를 입혀서 오히려 더 병들이 더 옮겨갈 수 있으니까 요런 잎들은 잎 하나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나아요. 이 잎 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 이 잎 안에는 어마어마한 여기에 이제 병균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잘라내거나 억지로 뜯어내거나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주변으로 막 다 이제 줄줄 들어가거나 흙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아예 그냥 그대로 잎 하나가 그대로 그냥 마를 때까지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크아이스 진짜 예쁘죠. 아 얘는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예뻐. 얘는 좀 과하게 예쁘고 이 블랙밍크가 모양이 완전 다르죠. 그치 우리가 아는 블랙밍크 모양이 아니야. 저는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 좀 블랙밍크는 블랙밍크 다워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블랙밍크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 전에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이거를 이제 군생이기 때문에 제가 얘를 품은 거지. 블랙밍크의 그 모습이 없어요. 잼스톤도 요게 딱 잼스톤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또 잼스톤을 요런 모습, 요런 다육도 되게 많고 요런 모습의 잼스톤이라고 해갖고 판매를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선택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까망이들 교배종들은요. 진짜 변이들이기 때문에 완전 모양도 색깔도 아무리 후레쉬라고 입고지를 해도 다른 애들이 나와요. 흑장미가 아무리 해도 다른 애들 나올 수 있고요. 잼스톤을 아무리 입고자 해도 다른 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렇고. 자, 문제가 아니죠. 화상을 입었던 제 에이핑크. 에이핑크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목대가 안 나오는 차밍스톤 있죠. 차밍스톤하고 되게 가깝고 백분은 차밍스톤 물론 백분이 차밍스톤만큼 있지만 차밍스톤보다 이파리가 조금 얇아서 이게 쟈니같이 조금 이파리 얇은 그런 다육이다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점점 더 세엽이 되면서 약간 모습이 내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게 에이핑크예요. 우리가 다육이 교배종들을 만들 때 세대 검증을 막 4년씩 하잖아요. 그 이유가 세대가 지나도 계속 그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반 농가에서는요 그렇게까지 세대 검증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과 나중에 다육이 모양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다육이를 빨리 키워내야 되고 빨리 묵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물 주고 흙 좋고 그다음에 햇볕으로 눌러주고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약물로 해요. 그러니까는 가끔가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약물로도 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성장 억제제가 여러분들 탄닌 성분이 성장 억제제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박토 언니가 계속 그 얘기하죠. 코코피트.
코코피트에 많이 들어있는 타닌 성분, 어떤 약간 떨떠름한 성분, 녹차에도 있고 감에도 있어요. 감 먹으면 떨떠름하죠. 타닌 성분이 성장을 억제하는 억제제래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억제제 같은 것들을 다육이 이런 데다가 뿌려. 그러면 이파리들이 자라지 못하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야. 빨리 굳혀지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 다육들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억제제 기운이 빠지고 나면 달라지죠, 모양이.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기 힘들어요.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흙을 털었어. 흙을 털었는데 목대가 약하고 목대가 아직까지 굳혀지지 않았고 뿌리가 어린 뿌리인데 얼굴이 굳혀졌어. 막 이렇게 막 굳혀졌어. 이게 뭐예요? 약을 뿌려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죠. 그건 재배농가의 비밀이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아는 사람, 누군가 얘기를 해줘서 제가 아는 거죠.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재배농가에서는 예쁜 아이들이 선택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다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죠. 그런 것들을 케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요. 초보 다육맘들은 케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약기운이 빠지잖아요. 애 모양이 막 변하고요.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르누아르 군생 색감 너무 예쁘죠? 와우. 오늘 네가 주인공이다. 야, 너무 예쁘다. 요즘에 르누아르랑 조금 약간 비슷한 다육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르누아르는 좀 오래된 다육이잖아요. 그래서 자, 르누아르를 좀 특징을 보면 입장 안쪽에 베리 애기처럼 라인을 갖고 있어요. 황홀한 연꽃 그런 계열 애들이 이렇게 라인을 갖고 있고 베리 애기들이 안쪽에 라인이 살짝 있잖아요. 색감 자체는 어디서 로망이라던가 이런 그 모라니 계열에서 오는 그런 색상을 갖고 있어요. 모라니 계열 다육들이 이런 갈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기 보면 베인이라고 하는 다육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쌍두 베인. 자, 베인도 모라니와 런유니아 아마 교배종일 거야. 이렇게 죄송해요. 막 빨리 움직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보고도 원래 그 엄마 아빠 다육의 색상들을 좀 추측해내시면 좋은데요. 이런 팥죽 색감 계열의 색상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모라니 쪽에서 왔을 수 있어요. 모라니가 굉장히 고급종이고 키우기가 약간 까탈스러워요. 사실 원종 다육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양새가 엄청 아름답진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요. 야생에서 널브러진 다육이 봐봐라. 그게 이쁜가? 안 이쁘죠. 당연히 거칠고 안 이쁘죠. 색감도 이렇게 안 이쁘대요. 사람들이 하우스에서 예쁘게 키워내고 교배를 계속하면서 아름다운 수영이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쁜 거지. 사실 모란이 힘드네요. 힘드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라오이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더라. 자, 먼노가 얼굴이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지금 균형 잡으면서 다시 지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덴트라잼 여기 보시면 샤몽 너무 예쁘죠. 샤몽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뭘 닮았냐면 백모단 얼굴이 나와요. 백모단 색감이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교배종들이 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목대 있고 저런 색상들은 다 옆쪽에 뭐가 있냐면 그 근간에 저는 용월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너무 우리가 해리 왓슨의 교배종이 용월 교배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보가 해리 왓슨이 용월의 교배종이야. 그런데 러블리 로즈가 용월 그 해리 왓슨과 너무 닮았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우리 러블리 로즈의 조상에는 용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용월이 많은 사랑을 못 받아. 왜? 용월이 잎이 너무 잘 떨어져. 그리고 목대가 자꾸 나오고 수형이 산발 수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유통에서 택배를 할 때 얘가 용월이 적합하지 않아. 잎이 자꾸 오도독 떨어지니까 그런 애들은 자꾸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만나 옛날 다육들을. 적어도 제가 이제 다육이를 막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용월은 국민 다육이어가지고 누구나 다 키우고 있었어요. 용월 프리티 이런 애들. 근데 이제는 계속 포장을 해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잎이 떨어지죠. 목대는 길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도태되죠. 또 선호도가 있어요. 군생을 선호하는데 용월이나 프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한몽 군생이 되게 어려워요. 특히 용월 같은 애들도 한몽 군생이 거의 안 나와요.
프리티는 무조건 합식이고요. 풍성하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에서도 떨어지면서 점차 지금 도태돼서 재배 농가에서 왜 안 사니까 재배 농가에서 그런 애들을 그냥 이제 더 이상 재배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 온라인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품종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온라인 너무 재밌죠. 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과 비용, 노력을 아낄 수 있잖아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보는 시간만. 우리가 장 보러 가서 돌아다니는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거를 담아야 되죠. 집에 와서 또 풀러야 되죠.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되죠. 주유해야 되죠. 주차해야 돼. 이런 별도로 또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온라인은 아무 때나 그냥 내가 편할 시간에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런 품종들이 점점 우리가 만나보기 어려운 품종들이 또 생기고 있다는 것도 또 현실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진짜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살구미 임금 같은 애들도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걔네들도 잎이 잘 떨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도 진짜 이제 거의 없어. 버날렌스, 뭐 펜덴스는 잘 안 떨어지는데도 애들이 막 너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 이렇게 도태돼. 특히 이제 방울복랑 계열의 그런 다육들, 목대 있는 애기들이 다 이제 이렇게 조금 도태되고 에케베리아하고 세덤부류에 지금 집중이 돼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품종의 다양화가 우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계열의 다육들이 계속 교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라고 생각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예쁜 애들이 많았고 키가 크는 애들, 그랍토페탈럼 속의 아이들이 되게 예쁜 애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목대가 있는 애들 중에서 사랑받고 지금 사랑해주는 다육들이 미인 계열의 다육들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래도 잎이 통통해가지고 되게 매력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 걔네들도 나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혁신적인 어떤 그런 유통의 방법, 식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근데 유통하기에 편한 애들만 살아남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소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찰들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다육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다육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가겠어요? 안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이런 식물들의 온라인 유통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 시장을 계속 부흥시키고 살려나가야 되니까 연구 많이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 재배농가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런 이렇게 판로를 찾아주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긴 하지만은 하지만은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 지금도 오프라인이 51%,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구매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 구매하냐면 대형마트와 동네 화원. 근데 대형마트와 동네 화원은 다육식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다양한 식물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관엽을 키우면서 그냥 다육이가 그냥 귀엽고 작고 예쁘니까 그냥 그런 것들 하나 놓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대형마트나 동네 화원은 보통은 관엽식물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공기정화의 목적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다육식물도 그런 식으로 기능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다육이를 키우는 매니아님들은 얘 공기정화하려고 키우나요? 아니에요. 힐링하려고 키우거든요. 진짜 힐링하려고 키우는 거죠. 얘네들한테 어떤 목적을 바라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우리가 애완묘한테도 뭐 바라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걔네한테 뭐 하라고요. 근데 얘네들한테 공기정화의 기능을 바라면서 키우시는 분들은 매니아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얘네들은 무슨 그냥 그런 기능이 있는 살아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좁쌀 하나, 검은 쌀 하나를 더 넣어서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네들이 키우고 계신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갖고 이 유통을 하는 방법들을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연구한 게 너무 재밌는 게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는 텀도 그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재구매율이 제일 낮아. 그리고 재구매율이 가장 짧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서는 유튜브 구입이라고 그래요. 자, 동네, 그 다음에 대형 오프라인, 온라인 마켓이 있어요. 심플, 그 다음에
엑스플랜트 이런 대형 이제 네이버 뭐 이런 대형 이런 그 온라인 식물 매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판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구매 텀이 짧고 구매 금액이 단위가 큰 데가 유튜브. 매니아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은 유튜브 채널이에요. 초보자님들이 완전 그냥 얘네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얘를 사는 분들은 대형마트나 동네 화원에서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동네 화원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쇼핑몰 같은 데 갔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니아가 되면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뭘 또 연구를 했냐면 구매 단위가 얼마만큼일 때 가장 이게 소비가 많이 일어나냐 했더니 개당 5천 원. 그래서 그리고 2만 원 대회. 그래서 4개 세트를 한 묶음으로 팔아라. 이런 또 이제 판매 전략까지 다 세워졌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세요? 저는 그냥 다육이를 잘 키우고 예쁘게 키워서 내 다육이를 자랑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어, 저는 초보 시절부터 콘텐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키우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가 원래 제 시작이었고 저는 이제 해외 채널을 보면서 제가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다육이를 외국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진짜 우리나라 다육이가 외국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제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다육식물이 유행했던 그 선진국 나라들이 다육이 산업이 이렇게 쇠퇴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배 농가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고 재배 농가가 정말 수출하려고 애를 쓰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육식물이 세계에 국위선양할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내수에서도 응원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다육식물을 응원합니다가 사실은 제 가장 큰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제 혹시 설명란을 제 이제 다육이 설명란을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여주는 이 영상들을 항상 제가 이 다른 나라 말들로 제가 이렇게 다육이들을 같이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다른 해외 채널 사람들이 보고 우리나라 다육이를 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라는 문의들도 있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해외 배송을 못 해요. 근데 대형 이 식물 그 사이트에서는 해외 배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이트 안내를 해놓는 그 설명란을 제가 그렇게 해놔요. 다시 그 사이트 회사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이메일로 먼저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대한민국의 다육식물들을 응원하는데 우리 내수에서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식물이 너무 잘 만들거든요.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잘 키워요. 그리고 진짜 재배농가 사장님들의 이 키우는 기술이라든가 이 교배하는 기술이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쇼트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외국에서 좀 많이 보고 우리나라 다육 좀 많이 알리고 우리나라 다육 좀 많이 좀 사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우리 재배농가 사장님들에게 좀 든든한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자랑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다육이 물 주고 물 반응한 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너무 이제 물 반응을 잘 하는 애들도 있고 되게 천천히 하는 애가 있는 걸 보면서 천천히 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다. 제가 요 신비로즈를 분갈이를 하고 나서 제가 사박토에 분갈이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활착이 되기를 되게 많이 기다렸는데 활착은 됐어요. 그런데 물 반응을 얘가 잘 못해가지고 제가 기다려줬는데 얘가 천천히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는 여기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먹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말캉말캉 했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요 클라랑스도 말캉말캉 했었는데 얘도 드디어 짱짱한 게 지금 올라왔어요.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물 줬어도 다른 애들은 진짜 바로 다음날 훅 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쟤네들은 한참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자, 진짜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